안녕하세요. 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오셔가지고 조금 긴장이 되는데 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 유한이라고 하고요. 현재 A1 인터랙티브라고는 회사의 코파운더로 재직 중이고 그전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룩뎁 라이팅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밀이라든지 디지털 도메인에서 CG 아티스트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프로페셔널한 직업은 CG 아티스트이자 UI UX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을 언리얼 라이팅 어렵지 않아요라고 정했는데 사실 이거 처음에 에픽 측에서 저한테 강의를 문의했을 때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런 곳에서 나와가지고 뭔가를 발표할 만한 대단한 기술 같은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라이팅이란 것은 강의로서는 적합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컨퍼런스에서 과연 이게 부합하는 어떤 주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언리얼이 원래 게임 엔진에서 산업 전반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나타내고 계시고 게임이 아닌 이제 저희가 하는 저희 A1 인터랙티브가 하는 일이 게임이 아닌 빅게임 부분을 이제 전담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아티스트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라이팅 부분을 준비를 해봤고요. 제목은 뭐 언리얼 라이팅 어렵지 않아요라고 했지만 라이팅은 어렵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항상 어렵고요. 예, 이 강의는 리얼타임 렌더링을 알고 싶은 오프라인 렌더링 유저를 중심으로 좀 펼쳐나가 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것들도 이제 오프라인 렌더링 위주였고 언리얼을 시작으로 해서 리얼타임 렌더링을 시작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저처럼 오프라인 렌더링을 쭉 하다가 이쪽으로 전향하고 싶은 아니 전향을 한 아티스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그분들이 갖고 있는 니즈를 좀 충족시켜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을 활용한 빅게임 분야에 관심 있는 유저들 그리고 이제 언리얼 엔진 라이팅 초심자. 이 언리얼 라이팅이란 게 해보면 해볼수록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거를 튜토리얼로 내놨을 때 상당히 쉬워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장벽은 되게 낮은데 이걸 잘 활용하기 어려울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타겟층을 언리얼 엔진 라이팅 초심자라고 잡았고요. 주의사항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고 절대적인 지식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게 무조건 맞다 틀리다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를 보자면 처음에 오프라인 렌더링이랑 리얼타임 렌더링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언리얼 라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테크니컬한 부분은 테크니컬하다고 말하면 테크니컬한 건데 사실 언리얼 라이팅은 이 부분 라인 매스만 잘 조절을 하면 어느 정도 퀄리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 라이팅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빛을 어떻게 컬러를 선택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아티스틱한 그 뭐랄까 초이스 선택에 따르겠지만 라인 매스 세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더 나은 라이팅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하고 라인 매스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인 맵이 있고 볼륨메트릭 라인 맵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다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케이스 스터디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아포키라고 하는 버추얼 셀럽이죠. 버추얼 셀럽을 내놨는데 그 친구 방을 케이스 스터디로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브레이크다운 해보면서 라이팅을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핫한 RTX를 이용한 레이트레이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포키 프로파일 이미지를 가지고 레이트레이싱을 할 건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에는 RTX GPU가 안 달려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제가 팀뷰어로 연결을 하니까 제 이제 회사에 있는 컴퓨터로 연결이 돼서 어느 정도 원활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레이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일단 팀뷰어로 연결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떻게 말로 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프라인 렌더링과 리얼타임 렌더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리얼타임 렌더링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리얼타임 렌더링이 빠르죠. 왜냐하면 리얼타임으로 계속 뽑혀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캡처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효율적이죠. 그리고 이게 효율적이란 것은 빠르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리얼타임으로 계속 이미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티스트들의 입장에선 라이팅을 오프라인 렌더링 상에서는 내가 라이트를 설치를 한 다음에 렌더링 버튼을 누르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오면 렌더링 돼서 나온 거 그걸 보면서 또 수정하고 그게 상당히 좀 번거로운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리얼타임 같은 경우는 그게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설치를 하고 라이팅을 추가해가고 어디를 밝혀주고 어둡게 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오프라인 렌더링의 장점 제가 저의 생각인데 안정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리얼타임 렌더링 그러니까 언리얼이든 유니티든 간에 리얼타임 엔진을 이용해갖고 영상을 뽑게 되면 초반에는 되게 빠르고 효율적에서 신나는데 나중에 작업을 하시다 보면 머리 아픈 순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얼타임에서 오는 장점이 단점으로 다가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프라인 렌더링은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팅을 10을 해놓으면 정확하게 10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리얼타임 렌더링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을 줘도 10에 근사치한 이미지가 나올 뿐 10이 항상 나오진 않아요. 뭐 이건 언젠가는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리얼타임 렌더링의 현 주소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예상 가능한 변수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것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프라인 렌더링 유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걸 이렇게 하면 대충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그가 나오면 이게 이런 버그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버그가 튀어나왔다. 이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은 빅데이터가 많은 거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그 빅데이터가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리얼타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3, 4년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항상 할 때마다 새로운 버그가 나오고 뭐 새로운 문제점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다 예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포지팅 프렌들리 그러니까 합성할 때 좋다. 최근에 4.2 버전 올라오면서 컴포저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합성을 위한 뭐 멀티피스 렌더링을 하게끔 좀 더 좋게 하게끔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완벽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프라인 렌더링의 장점은 무엇보다 이제 합성해서 다 비빌 수 있다. CG를 잘 못 만들어도 합성해서 잘 비벼주면 잘 나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real time is not a magic. 그러니까 리얼타임은 마술이 아니에요. 이거를 혹자들은 그 엔진을 이용하면 이게 엄청 빨리 나오나요? 아니면은 뭐 리얼타임 이용하면 모든 게 좋나요? 뭐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제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프라인 렌더링과 리얼타임을 비교했을 때 효율성은 한 30% 정도만 20에서 30%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리얼타임을 위해서 리얼타임 is not a magic 해가지고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 최적화가 필요해요. 혹자들은 리얼타임을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진짜 헤비한 오브젝트들을 엔진으로 불러다가 집어넣고 렌더링 버튼 딱 누르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리얼타임에서 이미지가 뽑혀져 나오는 과정은 리얼타임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게임 화면이죠. 뷰포트 상의 이미지를 캡처를 떠가지고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화면 여러분들의 GPU가 되게 1060이라 따져봅시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어넣은 오브젝트들은 1060이 핸들하기 되게 좀 어려운 헤비한 오브젝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걔가 과연 영상을 뽑았을 때 과연 잘 나올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을 할 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최적화예요. 그게 뭐 프로그래밍 상의 최적화도 있을 거고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모델링이라든지 애니메이션에서의 최적화도 있을 거고 리깅에서의 최적화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게임과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들을 집어넣어가지고 60프레임, 90프레임 잘 나오는 지오메트리들을 집어넣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얼타임으로 렌더링을 걸었을 때 두통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Better quality needs more support. 그러니까
퀄리티를 잘 내기 위해서는 진짜 서포트가 많이 붙어야 돼요. 한 예로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 핫한 핑크퐁이라든지 뽀로로 같은 되게 좀 유아틱한 그런 애니메이션들은 사실 진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에픽에서 최근에 나온 어떤 되게 좀 퀄리티 좋은 영상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오프라인 렌더링보다 훨씬 많은 서포트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뭐 차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주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리얼 엔진 라이팅 마스터가 되자라고 이제 뭐 거창하게 붙여봤는데 라인 매스에 관련된 얘기예요. 라인 매스는 이제 들어가게 되면 라인 매스는 제가 여기다가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월드 세팅 들어가게 되면 라인 매스 세팅이라고 있어요. 그 라인 매스 세팅을 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라인 맵과 볼륨매틱 라인 맵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인 매스는 이게 다다. 그러니까 언리얼 라이팅은 이거 라인 매스 세팅만 잘 컨트롤해도 퀄리티는 보장받을 수 있다. 뭐 이 퀄리티라는 것은 그냥 뭐랄까 아티스틱한 퀄리티는 아니고 적어도 이거 잘 조절하면 노이즈가 생긴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라인 맵은 light on the surface, 그러니까 서피스 상의 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라이트를 제가 이렇게 쏘게 되면 여기에 밝아지잖아요. 여기 이 서피스에 묻어있는 라이트 컬러를 생각하시면 편할 거고요. 볼륨메트릭 라인 맵은 light on the air, 그러니까 공기 중간에 떠 있는 볼륨, 말 그대로 이제 볼륨 라이트 맵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기초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오프라인 렌더링을 거쳐가지고 연산을 한 다음에 이미지를 뽑아 나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언리얼 라이팅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게임이기 때문에 최적화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라인 맵을 편 다음에 라인 맵을 베이크를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봐야 돼요. 물론 안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이나믹 라이트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한 최적화랑 상충하는 부분,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퀄리티를 내려면 일단 라인 맵 잘 펴고 라인 맵을 베이크 한 다음에 거기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은 라이트를 추가를 해갖고 해야지 나는 이 엔진에서 라인 맵 베이크 안 하고 다 리얼타임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고생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인 맵 세팅 파트 1인데 이게 라인 맵에 관련된 거예요. 볼륨메트릭 라인 맵에 관련된 얘기는 파트 2에서 다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라인 맵 세팅이 있고 스태틱 라이팅 레벨 스케일이 있고 number indirect lighting bounce가 있고 number sky like bounces가 있고 indirect lighting quality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indirect lighting smoothness가 있는데 이 다섯 개인가요? 이 다섯 개가 볼륨매칭 라인 맵이 아니라 그 라인 맵에 관련된 세팅입니다. 그래서 라인 맵 세팅이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스태틱 라이팅 레벨 스케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사실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면 그게 저한테 제일 편한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라이팅을 베이크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심플한 씬을 구성을 했어요. 당연히 이 씬은 이제 여기는 여기 대웅군요. 여기 있는 창문을 제외하고는 다 막혀 있고요. 당연히 여기다가 라인 매스 임펄터스 볼륨을 설치를 해가지고 좀 뭔지 아시죠? 라인 매스 임펄턴스 볼륨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영향을 끼치게 할 거야 라고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틱 라이팅 스케일, 레벨 스케일이란 건 쉽게 생각하면은 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붓.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엄청나게 커다란 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랑 작은 붓으로 그림 그릴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큰 붓으로 그리면 이제 여기 도화지가 있으면 큰 붓으로 그리면 이 도화지를 금방 채울 수 있죠. 하지만 디테일이 떨어지죠. 반대로 붓이 작으면
디테일은 올라가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실어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태틱 라이팅 레벨 스케일은 1로 돼 있어요. 1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로 세팅하고 그 라이팅 베이크를 누르게 되면 좀 이상한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부차체가 크니까 되게 투박한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팅 베이크를 했을 때 스태틱 라이팅 레벨 스케일은 이렇게 투박한 이미지가 나와요. 여기 제가 앞에다가 여기는 안 보이겠지만 라인매스 포탈이란 걸 설치해 놨어요. 그게 뭐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쪽에서 빛이 들어간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베이크 되고 있는 결과물은 제가 설치한 스카이라이트로부터 오는 라이팅이에요. 이걸 낮춰보겠습니다. 뭔가 좀 보이죠? 여전히 이쪽 보면 라이트이 새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낮췄어요. 여전히 새어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좀 어두워서 그런데 사실 여기 이 라이트 떨어진 게 조금 있긴 하거든요. 0.1로 낮췄어요. 0.1과 0.3의 차이점 보면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조금 뭔지 아시겠죠? 여기가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됐어요. 이거 스카이라이트에서부터 오는 앰비언 라이트이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사실 그것도 방향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0.1로 세팅을 했을 경우에 좀 더 방향성이란 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세팅이 Number Indirect Lighting Bounces. 이게 이거는 Indirect Lighting Bounce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이라이트와는 별개로 제가 여기다가 주광을 하나 설치를 했잖아요. 선라이트 하나 설치를 했어요. 이 주광으로부터는 바운스, 제가 주광으로 디렉셔널 라이트를 설치했는데 그 바운스가 몇 번이나 일어나게 할 건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퀄리티가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이 숫자가 올라가면 퀄리티도 좋아지겠지만 이게 밝아져요. 계속 보시면 밝아집니다. 밝아졌죠? 그 다음에 Number Sky Lighting Bounces가 있는데 이거는 스카이라이트가 관련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스카이라이트로 이용해갖고 앰비언 라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여기 보시면 이게 자글자글하는 게 스태틱 라이팅 레벨 스케일이 0.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붓이 작잖아요. 얘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면 아마 촘촘하게 되면서 이쁘게 보일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레이 트레이싱이나 패스 트레이싱 쓰게 되면 아마 거기도 스케일 수치가 있을 거예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라이팅을 셋업하는가 그거를 해줄 수 있을 텐데 또 마찬가지로 켜면 갈수록 올리면 올릴수록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건 indirect lighting bounces, smoothness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간접광을 얼마나 부드럽게 표현해 줄 거냐. 아까 제가 0.1로 했을 때 이렇게 뭐랄까 얼룩이 묻었는데 스무스를 내려주면 이게 더 거칠게 표현이 되고요. 스무스를 반대로 올려주면 이게 잘 이렇게 블렌딩이 돼가지고 나름 이쁘게 돼요. 이게 사실 이것도 완벽한 라이팅 퀄리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엔진 안에 있는 라이팅 라인맵 베이크 퀄리티를 프로덕션 레벨로 올리게 되면 이게 웬만큼 거의 문제가 없을 만큼 되긴 되는데 그것을 퀄리티를 더 올리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엔진 아예 그냥 폴더에 들어가고 언리얼 엔진 폴더에 들어가가지고 linemass.ini인가 그거를 건드리면 되는데 그게 최근 4.2 버전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옵션을 조절을 해가지고 비록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라이팅 퀄리티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더 컨트롤하면 라이팅 퀄리티가 더 좋아져요 를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걸 발견을 못했습니다.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Indirect Lighting Smoothness가 0.5고 Static Lighting Level Scale 0.3 이거는 Indirect Lighting 마찬가지로 이걸 0.1로 내린 다음에 프로덕션 퀄리티를 올렸어요. 이게 0.1이기 때문에 확실히 보면 이거랑 비교했을 때
뭐랄까, 이 창에서 들어오는 스카이라이트이 좀 더 또렷하게 표현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라이팅 퀄리티가 조금 이런 데 보면 노이즈가 끼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라임S 파일을 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사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일반적으로 0.3에서 0.2를 쓰거든요. 라이팅 레벨 스케일을.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좀 더 이제 퀄리티 있는 라이팅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0.1로 내리긴 내리는데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여기 가시면 number indirect lighting bounces 이거를 좀 많이 올려줘야 돼요. 예. 보시면 여기를 보면 티가 딱 나는데 0.3이랑 0.1이랑 달라요. 되게 달라요.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밝아지긴 밝아졌지만 이 프랍들을 보게 되면 라이팅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고, 심지어 여기 이 오브젝트와의 어떤 그 컨택 섀도우라고 하나요? 그것들도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0.1로 하니까 표현이 됐어요. 얘 보면은 이쪽에서 빛이 오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매스 세팅 파트 2 볼리메트릭 라인 맵입니다. 제가 볼리메트릭 라인 맵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light on the air라고 그랬어요. 그냥 공기 중에 떠 있는 라이팅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볼리메트릭 라인 맵을 이제 비주얼라이즈 한 건데, 이게 세팅이 여기 있어요. 보시면 여기 잘려 갖고 안 나오는데, 아무튼 엔진 상에 이쯤에 있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여기 비주얼라이즈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볼리메트릭 라인 맵이라고 있어요. 얘를 켜면 이렇게 무상 공이 떠다니는데, 이게 이제 볼리메트릭 라인 맵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이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라인 맵은 서피스에다가 빛을 베이크를 하는 건데, 서피스에다가 베이크가 돼 있을 뿐 공기 중에 만약에 캐릭터를 그냥 라이트 베이크 안 하고 집어넣게 되면 걔는 빛을 못 받잖아요. 걔는 왜냐면 그냥 여기 서피스에 칠만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볼리메트릭 라인 맵이란 걸 통해서 라이팅 베이크 된 후에도 캐릭터를 집어넣게 되면 그 빛의 밝기가 이 공기 중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는 볼리메트릭 라인 맵을 한 건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공은 라이트 베이크가 된 게 아니고 베이크를 한 다음에 그냥 공을 던져 넣은 거예요. 하지만 얘가 여전히 어둡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밝아요. 얘는 밝은 이유가 볼리메트릭 라인 맵 세팅 자체가 이제 수치상으로 조절을 하게 되게끔 수치로 컨트롤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가 띄엄띄엄 돼 있으면 사실 여기가 밝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얘랑 얘 사이에 중간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어넣게 되면 얘는 당연히 이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두워져야 되는데 밝잖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볼리메트릭 라인 맵 세팅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볼리메트릭 라인 맵 디테일 셀 사이즈라고 있는데, 기본이 200일 거예요. 제가 200으로 한 건데, 200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 공 같은 경우는 이 공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얗게 뜬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볼리메트릭 라인 맵 사이즈 200은 이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0으로 올렸어요. 150으로 올리니까 여기 보시면 공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150으로 내림으로써 공을 좀 더 촘촘하게 봐가지고, 그럼으로써 이런 오브젝트랑 캐릭터를 넣게 되면 이 캐릭터가 이 공간 안에 있구나라는 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볼리메트릭 라인 맵 디테일 셀 사이즈를 150으로 했을 경우 보시면 얘는 라이트 베이크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집어넣게 되면 디테일 사이즈만 내렸을 뿐인데도 빛의 방향에 대한 표현이 돼요. 이게 되게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라인맵 베이크를 하고 볼리메트릭 라인맵을 컨트롤하다 보면 이놈 때문에 되게 좀 고생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팅 값이라는 게 항상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내가 세팅 수치를 아무리 맞춰도 캐릭터가 여기 되게
밝게 뜨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공간 안에 라이팅을 맞추다 보면 이 공간 밖에 있는 라이팅은 하얗게 뜰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 안을 밝게 해줘야 되니까. 그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원래 영화라고 한다면 영화는 샷 바이 샷으로 라이팅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샷 바이 샷보다는 하나의 공간을 다 이렇게 창조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캐릭터를 집어넣고 샷 바이 샷으로 렌더링을 거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간, 이 실내를 밝혀주다 보면 여기 밖에 있는 오브젝트가 하얗게 뜨는 경우가 생기면서 저게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예, 그거는 사실 편법으로 이제 인다이렉트 라이팅 자체를 포스트 프로세스에 들어가면 간접광 수치를 간접광 세기를 조절을 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1로 돼 있는데 그 샷에서만 그거를 좀 낮춰준 다음에 라이팅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걸 건드리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있는 프로그래머한테 여기 있는 볼리메트릭 라인맵을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컨트롤 쓰는 방법을 만들어줄 수 없냐 했더니 못하겠다고 해서 예,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저희가 내놓은 아포키라고 하는 디지털 셀럽의 방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잠시만요. 제가 라이팅 수업을 많이 진행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건데 라이팅 수업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라이팅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그 제가 세팅한 결과물 값이 렌더링 돼서 나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1시간 50분이죠. 50분 동안 그걸 다 하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이렇게 베이크를 해왔습니다. 다만 이걸 그냥 베이크해서 말로만 비비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엔진 자체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베이크를 해서 보일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냥 세팅을 대충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앉아서 할게요. 네. 일단 이 방인데 이 방은 이제 저희가 그 아포키 방이라고 아포키라는 캐릭터를 위한 방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이 방을 만들 때 저희가 신경 써야 했던 것은 이거는 유튜브 방송을 주로 하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매번 작업할 때마다 작업 공정이 많이 들어가면은 제가 죽어요. 라이터들이 죽거든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렌더링 하는 것처럼 매주 렌더링을 해서 내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 작업은 라이트 세팅 자체 그리고 볼륨메트릭 라이트 세팅 자체를 캐릭터를 집어넣었을 때 그냥 그 캐릭터가 거기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포키 작업은 사실상 그 아포키를 열연하시는 그 가수분이 모캡이랑 페이셜 캡처를 뜨게 되면 그냥 그거를 엔진에서 렌더링 건 다음에 에디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요. 물론 이제 매번 집어넣을 때마다 조금씩 라이팅 위치가 바뀌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은 있지만 사실 뭐 30분 내외로 컨트롤이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카이라이트입니다. 스카이라이트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여기 이게 라임에스 임포턴스 볼륨이죠. 그리고 세팅은 월드 세팅이 사라졌는데 월드 세팅 보면 0.3으로 해놨네요. 그래서 스카일라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라이트를 베이크를 했고 인다이렉트 인텐시티는 3 정도로 뒀네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제가 원래 오프라인 렌더링을 할 때도 라이팅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라이팅을 하는 순서가 있어요. 저는 주광을 나중에 설치를 하고요. 일단 제가 어떤 라이팅을 해야 되겠다라 결정이 나면 우선 저는 무조건 앰비언 라이팅을 설치해요. 앰비언 라이팅이란 것은 그냥 뭐랄까 환경에서부터 온 라이트.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라이트에 의한 라이팅이 아니라 이제 튕겨서 날아오는 뭐 여기로 따진다면 스카이라이트.
방에 있으면 어떤 걸 생각하면 가장 편하냐? 여러분들이 방 안에 있을 때 구름 낀 하늘, 구름 낀 날, 직광이 안 들어가고 그냥 간접 하늘에서 바운스돼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의 방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카이라이트를 설치를 해서 느낌을 만들어낼 때 주안점을 삼은 것은 이거 인텐시티가 너무 세게 되면 이 하늘이 타게끔 돼 있고요. 하늘이 아니라 이 창문이 타고요. 창문이 타고 그렇다고 해서 창문의 인텐시티를 맞추게 되면 이 공간 자체가 안 밝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라이팅을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킬라이트죠. 사실 이렇게 해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뭐 애니메이션 라이팅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방이 태양빛이 들어왔을 때 이 정도만 밝아진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밝게 하게 되면 나중에 캐릭터 라이팅을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킬라이트 설치를 해가지고 바운스를 얼마만큼 해줄 건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20 럭스를 하고 인다이렉트 라이팅, 그러니까 간접광 라이팅 스케일을 3 정도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까지는 사실 세팅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스팟라이트라든지 포인트라이트를 이용해가고 그 이제 라이터들이 하는 전문 용어로 라이트 페인팅이라고 그래요. 라이트들을 이용해가고 이제 페인팅을 해나간다. 그림을 그려나가는 느낌으로 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빅히어로 6 이전에 프로즌까지는 렌더맨을 썼었기 때문에 렌더맨은 그때 지금은 패스 트레이싱으로 바뀌었지만 지금은 옛날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라이터들이 라이트 페인팅을 하는 것처럼 일일이 스팟라이트를 다 설치를 해줘갖고 공간을 밝혔어요. 하지만 이제 패스 트레이싱으로 바뀌고 나서 세팅으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는 순간이 왔죠. 언리얼은 아직은 그렇진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지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라이트를 추가를 했는데, 예, 여기가 밝아졌네요. 그러니까 여기 빛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를 밝혀준 거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렉탱귤러 라이트를 설치를 해갖고 밝혀졌어요. 얘를 이렇게 보게 되면 밝아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토끼도 밝혀졌어요. 토끼 같은 경우도 빛을 온전하게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갖고 토끼를 추가로 라이팅을 설치해갖고 이제 좀 밝혀졌죠. 다음은 여기 같은 경우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진짜 방이라면 빛이 이렇게 세게 들어오는데 여기 왼쪽 여기도 밝아져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라이팅 페인팅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팅을 여기 보시면 2개를 설치해 준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포인트 라이트로 한번 밝혀졌고요. 포인트 라이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추가로 라이트를 하나 더 설치를 하고 더 밝혀졌어요. 이게 원래 오프라인 렌더링에서는 모든 라이트에다가 섀도우를 켜요. 왜냐하면 빛을 줬을 때 라이트이 뒷부분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엔진에서는 소프트 섀도우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주는 라인마다 필라이트인데 되게 은은한 라이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라이트에 의해서 되게 샤프한 섀도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항상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어테뉴에이션 레디우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제한을 넣어가지고 끝까지 안 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얘를 50으로 올렸다 칩시다. 이거를 100으로 하게 되면 제한이 될 거고 300, 400 이런 식으로 이걸 컨트롤 해가지고 빛이 얼마만큼 저쪽으로 도달하게끔 할 건가를 이제 결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베이크를 한 거예요. 이게 언리얼 라이팅을 하게 되면 매번 베이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번 베이크를 하진 않고 우선 스카이라이트랑 주광은 반드시 베이크를 해요. 그 이후부터는 포인트라이트랑 스팟라이트를 이용하면서
베이크를 하진 않고 일단 무버블 라이트로 다 설치를 해놓고 느낌을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베이크를 해요. 베이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직광을 제외한 간접광들도 이제 제너레이시 되니까 좀 더 이제 소프트한 느낌의 라이트이 만들어지겠죠. 네. 이거네요. 이게 미드 포인트인데 베이크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앵글 자체는 좀 다르지만 좀 더 밝아진 걸 볼 수 있죠. 이런 탑뷰 같은 경우, 이런 천장 같은 경우 좀 더 밝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라이트를 추가를 해줬어요. 개인적으로 캐릭터가 서 있는 앞부분은 좀 더 밝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어두워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라이트를 위쪽에다가 쏴준 거예요. 쏴서 또 쏴주고요. 이것은 스팟라이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어요. 라이팅 페인팅이라고 했잖아요. 스팟라이트를 이용해서 이 공간만큼만 밝혀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여기 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뭐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제가 디즈니 있을 때 좀 많이 보고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되게 라이팅 컬러를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 하늘에서 라이팅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이게 파란 빛이어야 되는데 디즈니 라이팅 아티스트들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이제 전혀 다른 컬러를 써가고 그 씬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환시켜 주는데 그게 되게 좀 저한테는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혀 상관없는 컬러를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재미를 주려고 노력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씬 자체는 되게 따분할 수 있는 건데 여기다가 좀 강렬한 컬러를 넣어줌으로써 재미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더 밝혀줬습니다. 더 밝혀주죠. 여기다가는 여기는 이제 포인트 라이트를 설치를 한 건데 포인트 라이트를 딱 이만큼만 밝혀준 거죠. 포인트 라이트를 설치를 한 건데 여기다가는 좀 더 붉은기 나는 라이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줬고요. 바운스를 좀 더 넣어줬어요. 보시면 이렇게 바운스가 생겨가고 밝은데 여기 단절이 돼버렸잖아요. 여기다가 라이트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밝혀준 겁니다. 그래서 베이크를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트레이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나요?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10분을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은 이제 4.22 최근 엔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들어온 거예요. RTX라고 하면서 이제 RTX라고 하는 알고리즘인가요? 그 알고리즘을 차용한 GPU들만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구사항이 윈도우즈 10에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RTX 시리즈만 됩니다. 1080 시리즈는 안 되고요. 2000대번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써본 바로 2080 Ti로도 약간 버거감이 있어서 사실 더 좋은 걸 쓰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언리얼 엔진 4.22 버전, 4.22 버전 이상만 되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언리얼 레이트레이싱을 켜보고 테스트를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언리얼 엔진으로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을 때 이게 막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런 씬을 구성하려면 라이트가 꽤나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언리얼에서 제공하는 이 데모를 보셔도 알겠지만 이 안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 에픽 아티스트들은 이 창문 앞에다가 무수한 포인트 라이트를 스팟 라이트를 넣어가지고 안을 밝혀줬는데 얘는 딱 라이트 두 개가 들어갔어요. 스카이 라이트랑 그리고 선라이트랑 두 개 넣으니까 이런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것 같아요. 레이트레이싱을 쓰게 되면 좀 더 손쉬운 라이팅이 되긴 되지만 거기서 라이팅 퀄리티가 좌우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잘 발전시키면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티스트들 중에 간혹 이제 툴이 너무 어려워하고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툴 자체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라이팅 아티스트들의 역량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 시장이 되는 거죠. 언리얼 레이트레이싱이 들어오면서 좋아진 거 제가 생각할 때는 소프트 섀도우가 지원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리얼타임 GI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스 트레이싱이 지원되는데 이걸 한번 제가 여기 이 컴퓨터에 RTX GPU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제 컴퓨터를 팀뷰어로 불러들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네. 나쁘지 않네요. 보시면 언리얼 레이트레이싱이 지원되는 4.2 버전을 열게 될 경우에 여기에 패스 트레이싱이라고 적히게 돼 있어요. 여기 뜨게 돼 있어요. 만약에 4.2 버전을 언리얼 엔진 버전용으로 레이트레이싱 엔진으로 안 열면 여기 패스 트레이싱이 없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해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 섀도우 지원, 리얼타임 GI, 패스 트레이싱이 지원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패스 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아직은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퀄리티는 좋아요. 퀄리티는 좋지만 너무 느렸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써먹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베이크를 하고 어느 정도 한 절반 이상, 한 80%, 70%는 베이크를 하고 나머지 캐릭터 라이팅을 할 때 리얼타임 CI를 쓰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언리얼 엔진 레이트레이싱의 한계, 이건 제가 써보면서 이제 봉착했던 문제들인데, 일단 투사이디드 페이스에 대한 섀도우가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예제를 보여드리면 아마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오브젝트 자체가 투사이드로 안 돼 있으면요, 섀도우가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빛이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히든 섀도우라고 해서 오브젝트를 심어 놓고 이 오브젝트는 안 보이는데 섀도우를 만들고 싶을 때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트랜스루센시가 아직 약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렌더링을 할 때 필요한 클리어 코트가 약합니다. 이 부분은 뭐 4.23, 24 버전 올라가면 보완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커다란 이슈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언리얼 엔진 4.2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제가 이제 아포키라는 캐릭터로 이제 프로필 이미지를 만들어 본 건데 이걸 예제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좀 느리네요. 걱정이 되네요. 일단 이거를 와이어프레임에서 진짜 느리네요. 닛으로 바꾸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일단 킬라잇을 켜볼게요. 당연히 킬라잇은 이 캐릭터가 받아야 되는 느낌. 네. 이제 씬을 만들 때 당연히 주광을 어떻게 설치를 해갖고 이 캐릭터가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냐를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평범하게 약간 렘브란트 라이팅 빌라게 라이팅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4.2 버전의 레이 트레이싱이 들어오면서 렉탱귤러 라이트이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진짜 네모냈는데 이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걸 헥사곤이라 하나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소스 위드를 조절하게 되면 섀도우가 샤프하게 떨어지고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프트 섀도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림라이트를 쐈죠. 저는 보통 캐릭터 라이팅을 할 때 되게 오래된 라이팅 방식이긴 하지만 3조명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 3조명을 무조건 쓴다라는 건 아니고 일단 킬라이트, 필라이트, 림라이트를 설치를 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니네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이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아까 이 라이트를 켰을 때 섀도우가 강하게 샤프하게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 캐릭터 프로파일 이미지를 이용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켜주고 얘는 이제 여기다가 이 위쪽에다가 여 뒤에 있는 백드롭에다가 라이트를 쏴가지고 거기서부터는 바운스로 느낌을 이제 라이트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탑뷰에서 때려갖고 쏴줬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바운스인데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튜디오에서 라이팅 하게 되면 스튜디오에서 그 사진을 찍게 되면 앞에다가 바운스판 돼가지고 이제 빛이 바운스 돼서 들어오는 거를 처리해 주잖아요. 이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아이고 이게 아까는 잘 됐는데 느리네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쓰지 않았네요. 어쨌든 사실 이 같은 느낌을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걸 쓰지 않고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다만 이게 이제 레이트레이싱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소프트 섀도우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좀 깊이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 바운스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가도 라이트를 쐈을 때 캐릭터를 밝혀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도 다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써가지고 만든 이미지들이고, 사실 얘를 시연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하게 돼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현 시점의 리얼타임 렌더링은 합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은 퀄리티의 영상 작업에 썼을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보키라든지 뽀로로라든지 그런 합성을 굳이 안 해도 퀄리티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그 프로덕션의 퀄리티에 부합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진에서 그 시퀀스 이미지 뽑아낼 때 시퀀서를 쓰게 될 텐데, 시퀀서가 최근에 4.2 오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최적화 안 하고 시퀀서 쓰게 되면 진짜 나중에 피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하나의 예로 저희가 예전에 이제 SK랑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한 게 있었는데, 그게 4분짜리 긴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리고 클러스 시뮬레이션을 알렌비 캐시로 불러들여 갖고 했었는데, 그 알렌비 캐시가 40기가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리얼 오프라인 렌더링을 했던 입장에서는 세팅해놓고 렌더링 갈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패스를 따로 셋업을 해가지고 렌더링을 걸어갖고 나중에 합성을 했는데, 나중에 합성을 한 것을 결과물로 뽑아내서 보니까 패스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밀려요. 이게 이제 컴퓨터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그 상황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애니메이션이 밀리면서 입도 안 맞고 동작도 안 맞고 패스도 안 맞고 그러면서 진짜 죽을 뻔했는데, 어쨌든 최적화해서 써야 되고 웬만하면 나눠서 작업을 해라 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있죠. 헤비하고 긴 애니메이션을 시퀀서에서 애니메이션 할 경우 타이밍 이슈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라인매스 세팅과 볼륨메트릭 라인맵, 볼륨메트릭 덴시티의 절대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조절을 해가면서, 사실 라이팅 자체를 하는 거는 진짜 시간이 안 걸린다 생각해요. 물론 좋은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라이팅 세팅 자체는, 한 씬을 만들기 위한 라이팅 세팅 자체는 1시간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정말 이쁘게 만들고 좋게 만들고 캐릭터 라이팅을 위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레이트레이싱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이제 앞으로 언리얼 엔진이 그리고 있는 그 청사진 마일스톤을 볼 때는 되게 좀 기대되는 게 사실이고, GPU가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특이점이 오고 있잖아요.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